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 서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준 한국어 학습 도구 5, 6학년 교재 184쪽부터 185쪽까지 익힘책 94쪽부터 96쪽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15단원의 제목은 문제를 해결하려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해결한 위인의 사례를 읽고 이해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15단원을 소개하는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네, 가뭄이에요. 가뭄은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생긴 현상이에요. 가뭄으로 식물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홍수가 났어요. 어때요, 여러분? 홍수는 비가 많이 와서 생긴 일이에요. 사람도 소도 집도 홍수로 물에 잠겼어요. 가뭄과 홍수 모두 무엇과 관련이 있는 문제예요? 네, 모두 비가 얼마나 오는지와 관련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가뭄이나 홍수로 힘들어하는 백성을 위해 비의 양을 미리 알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5단원에서는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는 문제를 해결한 위인의 사례를 통해 문제 해결 과정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주장하는 글을 써 보겠습니다. 1. 세종대왕의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앞에서 살펴본 그림에는 세종대왕이 생각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에요? 네, 비의 양을 미리 알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화면을 잠시 멈추고 누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찾으면서 이 글을 읽어보세요. 모두 읽어보았나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세종대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종대왕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무엇이에요? 네, 가뭄과 홍수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대왕이 처음 한 일은 무엇이에요? 네, 각 마을에 비의 양을 재어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네, 아쉽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처음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세종대왕은 어떤 일을 했어요? 세종대왕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했는지 한번 써볼까요? 모두 다 써보았나요? 누구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했어요? 누구? 여러 기술자들에게 무엇을?
비의 양을 재는 기구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은 무엇이에요? 네, 바로 여기에 보이는 추구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혹시 어려웠던 말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낱말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는 이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예를 들어볼까요? 조사해보니 다양한 환경 문제 사례가 있었다. 다양한 환경 문제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기가 오염된 사례, 물이 오염된 사례, 지구가 뜨거워지는 환경 문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 문장도 읽어볼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선생님도 환경 문제의 구체적인 사례를 그림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사례를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해 볼까요? 다음 빨간색으로 표시된 낱말은 무엇이 있어요? 여기 어려웠습니다. 어렵다가 있습니다. 어렵다는 쉽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인데요. 여러분이 자주 들어보았을까요? 어렵다는 하기가 복잡하거나 힘이 들다는 말이에요. 하기가 복잡하거나 힘이 들다. 예를 같이 읽어볼까요? 계산이 복잡한 문제라 풀기 어려웠다. 사진을 보면 친구가 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수학 문제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어요. 여러분도 이 친구처럼 문제가 어려워서 고민한 적이 있나요? 두 번째 문장도 읽어볼까요? 힘을 합쳐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사진을 보면 친구 4명이 하나의 어려운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도 누군가와 함께라면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럼 어렵다는 말을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해 볼까요? 이번엔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도 살펴봅시다. 먼저 대비가 있습니다. 대비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들은 시험을 대비해 문제지를 풀었다. 여기를 보면 문제가 써져 있는 종이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시험을 대비해 문제지를 풀었다. 다음 문장도 읽어볼까요? 눈이 더 올 것을 대비해 집 앞에 눈을 치웠다. 사진을 보면 눈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눈이 앞으로도 더 온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눈도 한쪽으로 치우고 또 염화칼슘이나 소금 같은 것 또는 흙을 뿌려 두어야겠죠? 눈이 올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파란색 낱말에는 무엇이 있어요? 네, 여기 보고가 있습니다. 보고는 연구하거나 조사한 것의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조사한 것을 말이나 글로 알리는 것. 예를 들어 휴대전화 사용 실태를 보고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 있는 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조사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초등학생은 하루에 휴대전화를 몇 시간 사용하는지, 어떨 때 사용하는지 등을 조사한 후에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음 문장도 읽어볼까요? 조사 결과의 보고를 준서가 맡았다. 여러분도 학교에서 이렇게 준서처럼 조사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조사했던 결과를 말하는 것, 그것을 바로 보고라고 합니다. 이 밑줄 그은 내용을 바탕으로 세종대왕이 문제를 해결한 과정을 정리해 써봅시다. 세종대왕의 사례에서 세종대왕이 생각한 문제점은 무엇이에요? 네, 세종대왕은 가뭄과 홍수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뭄과 홍수로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문제점이었죠. 그럼 세종대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어요? 각 마을에 비의 양을 재어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을 정확하게 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무엇이었어요? 네, 바로 여러 기술자를 모아 비의 양을 재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즉, 추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추구기가 생겨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앞에 밑줄 그은 내용을 바탕으로 세종대왕의 문제 해결 과정을 정리해서 써보세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여기에 써보세요. 여러분, 모두 써보았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써보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뭄과 홍수로 힘들어하는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종대왕은 각 마을에 비의 양을 재어 보고하라고 했다. 하지만 비의 양은 정확히 재기가 어려웠다. 이에 세종대왕은 여러 기술자들을 모아 비의 양을 재는 기구를 만들도록 하여 추구기를 만들었다. 추구기의 발명으로 가뭄과 홍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어 백성들의 어려움이 줄어들었다. 여러분도 자신이 쓴 글을 선생님처럼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이 모두 있는지, 문제 해결과 관련 없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부엉이 선생님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부엉이 선생님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야 해요. 다음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봐요. 이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여러분,
문제 해결 과정은 크게 몇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해요. 다음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과정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여러분도 나중에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세요. 배운 것을 떠올리며 익힘책 문제를 확인해 봅시다. 익힘책 94쪽입니다. 1번 의미에 알맞은 낱말을 연결하고 따라 써봅시다. 어렵다와 사례 두 개의 낱말이 나와 있네요. 이 낱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미를 읽어볼까요? 이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실제로 일어난 예는 어렵다예요? 사례예요? 네, 사례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도 읽어볼까요? 하기가 복잡하거나 힘이 들다. 힘든 것은 네, 어렵다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확인해 볼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골라 써봅시다. 사례와 어려운이 나와 있습니다. 사례와 어렵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지 한번 골라 써봅시다. 먼저 1번입니다. 구체적인 무엇을 들어 설명했다. 조사해 보니 다양한 환경 문제 뭐가 있었다. 빈칸 기억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사례, 다양한 환경 문제 사례가 되겠죠. 2번 문제를 볼까요? 힘을 합쳐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비의 양을 정확하게 재는 것은 한 일이었다. 니은에 들어갈 말은 사례일까요? 어려운일까요? 네, 정답은 어려운입니다. 어려운 일을 쉽게 할 수 있었다. 어려운 일이었다. 라고 해야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의미에 알맞은 낱말과 문장을 연결해 봅시다. 가운데를 보면 대비와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와 연결이 될까요? 첫 번째 의미를 읽어볼게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미리 준비함.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것은 대비예요? 보고예요? 네,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대비가 들어갈 문장은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네, 시험에 대비해가 되겠죠. 그럼 완성된 문장을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네, 잘 읽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도 읽어보겠습니다. 연구하거나 조사한 것의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림. 조사 결과를 알리는 것. 그것은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넣어 문장을 읽어볼까요? 휴대전화 사용 실태를
보고하였다. 여러분도 잘 연결해 보았나요? 이번엔 4번 문제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따라 써 봅시다. 1번은 대비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2번에는 보고라는 낱말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비와 보고의 의미를 생각하며 제시되어 있는 문장을 빈칸에 알맞게 써보세요. 먼저 1번 문장입니다.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로 둑을 높게 쌓았다. 2번 문장도 써볼까요? 조사 결과의 보고를 준서가 맡았다. 여러분, 혹시 쓰는 시간이 더 필요하면 화면을 멈추고 천천히 써도 좋습니다. 그럼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을 골라봅시다. 여러분, 제시된 글을 화면을 잠시 멈추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모두 읽어보았나요? 그럼 아래 선택지를 선생님과 함께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1번 선택지를 읽어봅시다. 세종대왕은 가뭄과 홍수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 내용은 맞아요, 맞지 않아요? 네,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도 읽어볼까요? 세종대왕이 모은 기술자들은 비의 양을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추구기를 만들었다. 이 내용은 맞아요, 맞지 않아요? 네,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도 읽어볼까요? 세종대왕은 비의 양을 예상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 내용은 맞아요, 맞지 않아요? 네, 바로 여기에 써져 있네요. 맞는 내용입니다. 그럼 마지막 선택지를 읽어볼까요? 세종대왕은 각 마을에 비의 양을 재어 보고하라고 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비의 양을 정확하게 재어 보고하였다. 이 내용은 맞아요, 맞지 않아요? 네, 맞지 않습니다. 각 마을에 비의 양을 재어 보고하라고 하였지만 요 줄을 보면은 어려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추구기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마지막 6번 문제를 살펴볼까요? 6. 문제 해결 과정이에요. 순서에 맞게 기호를 써봅시다. 어떤 순서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어요? 한번 기역부터 니은까지 찬찬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모두 읽어보았나요? 그럼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네,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보아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니은,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보아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니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주장을 펼치는 글을 써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